아침이 되어 육지를 살펴보았다. 멀리 산이 높게 솟아있는데 중턱 너머로는 눈이 가득 덮여 있고 그 아래는 초목이 울창하였다. 주변을 둘러보니 인간은 보이지 않고 다만 임시로 지어놓은 초가 20채 정도만 있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하여 집안을 보았더니 그 안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매달려 있었다. 대부분의 고기가 청어와 대구였는데 이름 모를 잡어들도 매달아 두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건포를 만드는 듯 하였다. 배고픔의 선인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삶아 먹고 물을 잔뜩 마시니 배가 북처럼 부풀러 올라 누워 일어날 줄 몰라 하였다. 우리는 그대로 그곳에서 비옷을 덮고 대강 밤을 지내었다. 아침이 되어 하늘을 보니 서쪽 10리쯤 되는 곳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였다. 혹 밥 짓는 연기일까 생각하며 배를 움직여 나아가니 7, 8채 정도의 인가가 보였다. 그곳의 모습을 얼핏 보니 우리나라 소금 구우는 사람들이 지내는 곳과 비슷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를 아마 고기잡이를 하는 외인들의 움막이 아닐까 생각했다. 우리 배가 미쳐 정박이 끝나지 않았을 때 대여섯 사람이 선창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모두가 누른 옷을 입었고 검푸른 머리카락과 긴 수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피부는 검었다.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놀라 배를 멈추고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나는 선인들로 하여 그들을 불러오라는 신용을 하였으나 서로를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처럼 묵묵히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들 중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자가 있었는데 몸에 검은 털가죽 옷을 입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모습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실로 외인이 아니었는데 끝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혹여나 목숨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공포에 떨었다. 그때 그들이 작은 배를 타고서 가까이 다가와 무슨 말을 하였는데 그 언어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모르긴 해도 일본어는 아닌 것이 확실해 보였다. 그렇게 그들과 우리는 또다시 아무 말도 교환하지 못한 채 묵묵히 바라만 보았다. 그 무리 중 가운데 있던 한 나이 드신 분이 손에 풀립을 받쳐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 든 것을 보니 물고기 몇 덩어리가 보였다. 이어 그들은 집을 가리키며 고개를 흔들며 야단스럽게 말하였는데 몸짓을 보아 추측컨대 그들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몹시 공포에 떨며 멀리 달아나고자 했으나 방향을 분별할 수도 없었고 달리 갈 곳도 없었다. 그런 이유로 배를 저어 정박을 마무리하고서 뱃사람들과 함께 하선하였다. 그들의 연장을 살펴보니 창검이나 예리한 칼은 없고 단지 조그마한 칼 한 자루만 차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은밀한 곳이란 찾아볼 수 없었고 움막 주변으로 그들이 저장하고 있는 말린 물고기와 익힌 보거, 유피의 옷들이 보였다. 연장으로 보이는 것으론 낫, 도끼, 반발 정도 크기의 나무활, 사슴뿔로 만든 화살촉 한 자루와 나무 화살들이 보였다. 남녀가 나무 껍질로 짠 누른 배에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곰가죽과 여우가죽 또는 초피로 만든 털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털은 겨우 한치 남짓하였고 수염은 다 메었는데 한 자 혹은 한 발이나 되었다. 그들은 몸에 검은 털이 나 있었고 귀에는 큰 은고리를 달았는데 눈자위는 모두 희고 남녀가 신이나 버선 따위를 신지 않았다. 그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비슷한 복장이라 나는 수염이 있고 없고에 따라 남녀를 구별했다. 60살은 되어 보이는 늙은이가 목에 푸른 주머니를 달고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여 주머니를 볼 수 있게 청하니 이내 보여주었다. 그는 수염이 아주 길었는데 관리하기가 귀찮아 주머니를 만들어 그 안에 수염을 담아둔 것이었다. 나는 손으로 수염을 잡아 그 길이를 재어보았더니 한 발하고도 반이나 되었다. 나는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관찰해보니 모습은 흉악하긴 하나 사람을 해치는 무리는 아닌 듯 하였다. 나에게 물건들을 보여줄 때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들이는 것을 보고 우리를 해치려는 마음이 없음을 느끼고 무서워 두려워하는 마음을 거두었다. 그들의 집 앞에는 무수히 많은 횃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곳에 널어놓은 물고기들은 숲을 이루었고 고래의 포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 조금 알아보니 글자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하였다. 글과 말이 모두 통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몸짓을 이용하여
우리가 배고프고 갈증이 심함을 알렸다. 그들은 이내 우리에게 어탕을 작은 그릇 하나에 담아서 주었는데 밥은 주지 않았다. 날이 저물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고래포 몇 조각과 어탕 한 그릇을 주었는데 역시 밥은 주지 않았다. 나는 생각하기를 천하의 인간은 다 곡식밥을 먹는다. 이들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밥 짓는 풍속이 없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우리 여러 사람의 밥을 먹이는 비용을 꺼리고 쌀을 아끼느라 이처럼 밥을 짓지 않는 것이다. 이내 나는 집집마다 가서 밥을 짓는가 알아보았더니 모두 밥을 짓지 않고 다만 어탕에다 물고기의 기름을 섞어 먹고 있었다. 그제서야 이들이 밥을 지어 먹지 않는 사람들임을 알았다. 우리 배 안에 쌀이 떨어졌기에 나는 쌀알을 조금 챙겨 이들에게 보여주며 쌀을 달라고 청해보았으나 그들은 머리를 흔들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진실로 쌀이나 콩을 모르는 이들이었다. 줄인 배를 움켜쥐고 우리는 그곳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어느 언덕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동북쪽에 육지가 뚜렷이 보였다. 나는 선인들을 불러 설득하길 이곳에서는 밥을 주지 않고 배 안의 쌀은 이미 떨어졌으니 머지않아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만약 저곳으로 갈 수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돌아갈 길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밥을 얻어먹을 수도 있을 듯하니 그 또한 큰 다행이다 라고 하였더니 선인들은 내 말을 믿고 일시에 배를 저어 작은 바다를 건너 정박하였다. 그러나 그곳에도 역시 그들이 살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에게 땅 이름을 물었더니 제모목이라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입과 배를 가리키며 배고프다는 신용을 하니 그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역시나 어탕이었다. 우리는 30리를 더 이동하여 어느 곳에 정박하였다. 그곳에서 땅의 이름을 또 물어보았는데 이번에는 전모곡이라 하였다. 그들의 말은 이러하였으나 내가 물어보는 것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구와 청어를 달라 요청하니 삶아 먹을 수 있게 많이 내어주었다. 이곳에는 벚나무 껍질이 많이 있어 그곳으로 횃불로 사용하는데 그 빛이 매우 밝았다. 산 모퉁이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동남으로 긴 육지가 보였다. 그곳의 산은 창공에 솟아있고 그 지세는 큰 육지같이 보였다. 그곳을 가리켜 지명을 물으니 다만 지곡이라고만 했다. 거리를 가는컨대 30리 정도 되어 보여 뱃사람들과 그곳에 배를 대었다. 역시 그곳에도 앞에 무리들과 같은 복장의 사람들이 나타나니 언어는 통하지 않고 지명을 물으니 소유하라고만 했다. 이곳에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받아먹고 하루를 보내었다. 다음 날이 되어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미목을 갖추고 건어를 조금 얻어 물을 길어 배에 실은 뒤 표류한 방향으로 똑바로 가 요행이 통하여 우리 땅에 도달하게 된다면 살 것이고 바다에서 역풍을 맞으면 결국 불행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배고픈 사람들과 언덕을 올라 큰 참나무를 찍어 미목을 만들고 배로 먼저 가져가게 하였다. 나 홀로 뒤처져서 걸어갔는데 배가 고파 걸을 수 없어 곳곳에서 앉아 쉬어갔다. 그렇게 가다 서다 걸어가던 중 집 한 채를 발견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찾아 들어가 살피니 솥을 걸어 불을 떼는데 죽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솥 안을 자세히 보니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수제비와 모습이 비슷했다. 입을 가리키며 한 그릇 먹길 청하였더니 그들이 내어주었다. 나는 그것을 먹어보니 내가 아는 곡식으로 만든 것이 아닌 듯 하였는데 그 맛이 쓰지 않고 배도 부르며 속도 편안하였다.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 궁금하여 물어보니 그들은 풀뿌리를 보여주었다. 그 형태가 어린아이의 주먹처럼 생겼는데 그 색이 희고 잎은 파랗다. 우리나라에서 본 적 없는 풀로 잎은 파초를 닮은 듯했고 뿌리는 무와 비슷하였는데 그 냄새는 특별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풀 이름이 궁금해 물었더니 요로하나라고 말하였다. 홋카이도의 아이누족은 전통적으로 이 음식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렵 생활이 주 식량 확보였으나 그 결과가 변변치 않을 경우에는 구황식품으로서 이를 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이들도 이를 먹으면 좋을 듯하여 선인들과 이야기하길 우리가 가진 그릇 일부를 그들에게 주고 풀뿌리를 그들로부터 얻어와 죽을 쑤어 먹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하니 김한남이 그릇을 들고 가 그것을 주니 그 무리들이 대단히 좋아하였다. 여러 차례 몸짓으로 풀뿌리를 얻겠다는 신용을 하니
그들이 알아듣고 우리를 한 산기슭으로 이끌고 갔다. 함께 간 그곳에는 그 풀이 많이 있었다. 선인들과 그것을 캐어 죽을 쑤어 나누어 먹으니 배도 부르고 속도 편안하였다. 우리는 닷새 동안 그곳에 머물며 풀을 캐어다가 죽을 쑤어 포식했다. 이 기간 동안 한편으론 풀뿌리를 캐고 한편으론 어물 여분을 구하며 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니 곧 배 안에 생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언덕을 올라 주변 살피기를 자주 하였는데 이 땅의 평원과 광야는 비옥하였고 냇물과 뚝을 이용하면 다 논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었으나 한자도 갈리지 않아 풀이 무성하고 큰 나무가 숲을 이루어 곰, 여우, 담비 같은 여러 짐승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육지에는 길이라 부를 곳이 없고 죽은 자를 묻는 묘지 또한 보이지 않았다. 5월인데도 산 위에 눈이 녹을 줄 모르니 일찍이 이런 곳은 들어본 적 없었다. 이곳에 어느 곳에 들어서니 바람이 많이 불고 몹시 추웠는데 이때 곰가죽 옷과 여우가죽 옷을 입은 사람, 그 옆으로 담비가죽을 옷으로 입은 4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어구에서 그물을 쳐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그물을 살펴보니 그것은 실로 짠 것이 아니라 나무 껍질을 실처럼 만들어 짠 것이었다. 그들이 잡은 물고기는 송어를 비롯한 잡어들이 한가득이었다. 내가 부러운 마음에 그들이 잡은 송어를 만지작거리니 그들 중 한 명이 송어 20여 마리를 내 앞에 던져주고는 가져가라 하였다. 담비 가죽을 입은 자가 내 앞에 와서는 자신의 털옷과 내 옷을 번갈아 가리키며 무어라 말을 하였는데 나는 옷을 바꿔 입자고 말하는 듯하여 즉시 허락하고 옷을 벗어주었더니 그가 매우 좋아하였다. 이틀이 지나자 떼지어 그들의 무리가 우리를 찾아왔다. 다들 털옷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우리와 옷을 바꾸길 원하는 자가 몇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선인들은 가지고 있던 그릇과 바꾸기도 하였는데 나 또한 가지고 있던 것들 중 그들과 교환하고자 하여 가지고 있던 옷을 다 주고 담비 옷과 교환하였다. 각 끈에는 수정이 달려 있었으니 나는 이것 2개와 담비 가죽 2-3장을 교환하였는데 그렇게 받은 가죽의 수가 60장이나 되었다. 나는 허리에 두른 옥을 가리키면서 붉은 가죽 7장과 바꾸기를 청하였는데 그 가죽의 품질이 크고 두터운 것이 북피의 모양과 매우 같았다. 이곳에 머문 지 닷새가 되었다. 그들과 물건을 교환한 정이 있어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낯이 익어 있었다. 이날 그들이 마른 고기를 안고 찾아와 우리에게 정을 표시하였다. 부득이 주는 대로 다 받았으니 고기가 5섬이 넘었다. 나는 그들 중 조금 똑똑해 보이는 사람으로 하여 뱃머리로 나아가 배를 가리키고 사방을 향해 돌아가는 길을 물으니 그가 내 앞에 같이 서서 손으로 남쪽을 가리킨 뒤 입으로 바람을 내는 모양을 지으면서 마즈마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손은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으나 실로 가는 법을 모르니 그 마음이 답답하였다. 내가 낙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북풍이 불어왔다. 나는 우리가 떠내려온 방향을 따라갈까 생각했었기에 늘 서쪽만을 바라보았다.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 서쪽 바다는 무변대해이고 동쪽으로는 육지가 이어지니 달리 생각할 것 없이 동쪽의 육지를 바라보며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이별을 하고 배를 띄웠다. 순풍이 불면 돛을 펼쳐 빨리 가고 바람이 좋지 못하면 노를 저어 가다가 정박할 만한 곳이 보이면 배를 대었다. 인가를 찾아보면 또다시 그들 무리이므로 실로 돌아갈 길을 물을 길이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7일을 더 남쪽으로 갔으나 상황은 동일했다. 우리가 정박할 때면 늘 그들을 만났는데 가는 방향을 물어보면 앞전과 같이 마즈마이라고만 하였다. 우리는 계속하여 동쪽 육지의 남쪽 끝을 찾아 배를 몰아갔다. 몹시 배고프고 목이 마를 때면 배에서 내려 먹을 것을 찾았는데 앞전에 먹었던 풀뿌리가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여 오직 어물만을 먹었다. 다들 치근이 솟아나오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했다.